네, 106페이지 가세요. 자, 106페이지. 자, 대리 행위가 나옵니다. 아까 행위는 아까 누구하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조문에서 을, 약정, 병, 약정이 행위입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114조 1항입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대리인 을이 그 권한 내에서 있죠. 자, 본인 위한 것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게 본인 이름 표시하라 그런 얘기야. 본인 위한 것 표시가 뭐라고요? 본인 이름 표시. 그럼 본인 이름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대리인께서 저는 갑의 대리인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고, 또는 갑의 대리인을이라고 표시해도 좋다. 서면도 좋고 구두도 좋다는 얘기죠. 본인 이름을 표시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직접 어디로 간다? 본인 갑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죠. 아까 우리 표 있었죠. 이거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나타냈다? 이걸 조문에서 뭐라고 적었어요? 네? 본인 위한 것 표시라고 되어 있죠. 본인 위한 것 표시. 이걸 갖다가 이제 푼 게 뭐다? 누구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 본인 이름을 뭐 했다? 표시했으니까 이걸 한자로 고친 말이 표시가 현자, 나타날 현자를 앞으로 밀고 이름을 갖다 뒤로 말이 현명했다라고 또 포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장된 말이 전부 다 헤매는 거예요. 이름 나타내는 효과가 어디로 가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조문에서 보여드렸잖아. 뭐라고? 갑이 있고 을이 갔어.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병의 약정은 뭐가 생긴다? 그럼 이거 안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 안 나타내면 효과가 어디로 가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겠죠. 단 본인 이름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병이 이 사실을 알 또는 알이면 효과가 갑을 다 상관없겠지. 그런 이야기가 거기 전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4조 받아서 115조가 받아치고 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본인 이름 나타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 을이 본인 위한 것, 본인 이름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의사표시는 본인 갑을 위한 것으로 보지 않고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죠.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한 것임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 한다? 전조 제1항 규정 114조로 들어가서 직접 효력 가상은 없겠죠. 네, 조문에 충실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봅시다. 자, 108페이지 가시면 자, 타인명의 법률 행위가 있네요. 자, 1번과 2번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가로 1번은 대리권이 있죠. 네? 자, 대리인 갑 바꿔버렸네. 대리인이 갑입니다. 자신이 본인 을인 것처럼 뭐하고? 칭하고 을의 이름으로 병과 계약을 했죠. 네? 근데 지금 보통은 대리인이 을인데 여기서는 대리인은 누가 했어요? 갑으로 바꿔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갑이 대리권이 있는 상태죠. 대리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이름은 안 쓰고 누구 것만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칭하고 본인 이름으로 한 거죠. 근데 포인트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대리권이 있죠.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효과가 본인한테 가다 아무 관계 없잖아요. 지금 뭐가 있는데 갑이 되는데 자기가 뭐인 것처럼 본인 것처럼 행사하고 본인 도장 한 거야.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대리권이 있으니까 뭐 굳이 부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권한 없이 뭐 된다?
아니 대리권도 없이 타인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법률 행위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본인 것처럼 본인 재산을 양도하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건 용서가 안 되겠죠. 이건 대리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 없으니까 당연히 효과는 뭐다? 이건 무권 대리가 아닙니다. 에? 이건 뭐다? 확정 뭐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지가 가져가야지. 그죠? 명의자한테 효과가 귀속된다, 귀속되지 않는다? 귀속되지 않습니다. 이건 본인이 뭐요?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나중 문제고. 자, 그래서 1번, 2번은 차이는 1번은 뭐는 있다? 대리권은 있는 거고 2번은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는 상 출발한 거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나왔네요. 대리권 뭐가 나왔어요? 남용.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대리인께서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는데 삥땅 쳤다. 그 삥땅이 대리권 남용이에요. 그럼 삥땅 치더라도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유권 대리니까 4번 아니에요. 아, 삥땅은 을이 쳤지 병이 친 게 아니잖아요. 삥땅 친 건 갑을 해서 을이 삥땅 친 거니까 어쨌든 유권 대리니까 원칙이 뭐다? 유효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칙이 뭐하다? 유효. 다만 상대방이 을이 삥땅 친다는 사실을 알 또는 알. 이 알 또는 알의 그 최초의 주문이 어느 거죠? 알 또는 알. 알까기 주문. 그게 최초에 어디서 나왔지 그게? 의사능력, 행위능력, 단독, 동정, 착오, 사기, 확가, 적타 중에서 알까기 조문의 원조는 단독 허위 표시. 단독 허위 표시를 이제 책에서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또는 뭐다? 비진이 표시. 그러니까 단독 허위 표시를 원하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원하다 집어넣으면 단독 허위 표시. 원칙 4번 예외 2번이죠. 한참 더 좋은 현상이에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원칙이 뭐고 4번 효력이 있다. 다만 알까면 2번 무효가 되죠. 모든 이야기를 총칙 여기다 계속 집어넣으면 재밌다니까. 그래서 이 명칭이 절대 반지야. 학생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만 알게 되면 양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도 원칙은 뭐예요? 유권 대리니까 유효지만 무효가 됐을 때는 이 단독 허위 표시 내용을 갖다가 빌려다 쓰겠다. 그래서 뭐다? 비진위 표시 단서 유추 적용하겠다. 그게 판례 태도예요. 알 또는 뭐다? 알. 그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대리권 남용에서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삥땅. 뭐라고요? 삥땅. 이 삥땅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형식, 현명, 실질, 자신. 형식, 현명했죠. 대리인이 현명해서 계약했잖아요. 근데 본인 이익을 위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을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책에다 삥땅 그러면 웃어 보이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 대리인이 형식적으로 본인 위한 것 표시 현명했으나 실질은 본인 이익을 위하지 않고 자신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대리권 뭐다? 남용이다. 그래서 원칙은 유권 대리니까 유효로 가지만 해도 너무했을 때 상대방이 삥땅 친다는 사실을 알 또는 알이면 뭐다? 무효.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리권 남용에다가 여러분들이 암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리권 남용 나왔잖아요. 원에다 딱 집어넣으면 뭐요? 4번 갔다가 2번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삥땅. 원칙 뭐고? 언제 무효? 알 또는 알일 때 무효. 그렇게 원에다 딱 집어넣을 수 있잖아.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예요? 유권 대리야? 유권 대리야. 아, 삥땅은 어리친 거지. 그러니까 다시 병원
중도금, 잔금을 다시 2번 줄 필요는 없다. 됐어요? 단 R 또는 R인데 줬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109페이지 116조 이 1항 가지고 이제 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거는 암기사항이 아니고 무슨 사항이다? 이해사항이다. 읽어볼게요. 116조 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나오죠. 앞에 것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누구 표준 결정한다? 그럼 거기 의사표시라고 돼 있죠. 자, 이 조문에서 의사표시가 어느 거예요? 563조에서 아까 봤잖아. 그 약정이 의사표시 아니에요. 그럼 거기 사기란 단어 있죠. 사기. 자, 외우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사기칩니다. 병이 갑을 사기했어요. 갑은 약정한 적이 없죠. 을이 약정했죠. 그럼 을은 사기 안 당했죠. 그럼 판단 기준은 갑이야, 을이야? 을이죠. 을은 뭐 당하지 않았으므로. 그럼 계약은 퍼펙트 뭐함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병이 을을 기망합니다. 누군 기망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의사표시 약정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은 을이죠.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취소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됐어요? 자, 이제 사기 들어갑니다. 갑이 병을 기망합니다. 병 약정에 문제 있죠. 이건 행위하자는 아니야. 이건 병에 문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치면 이 약정에 문제 있으니까 병은 제가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뭐하고. 또 갑이 병 기망해도 무조건 취소지. 됐죠? 그래서 약정 사기 가지고 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럼 맨 밑에 볼까요? 자, 밑에 보시면은 대리행위 판단 기준 나오죠. 의사표시 약정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따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따라서 어디 나왔을까? 밑에 두 번째 줄 있죠. 따라서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인 약정한 자가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기 강박 당했다 할지라도 본인은 뭐 할 수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병이 갑을 기망했죠. 을의 약정은 기망을 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퍼펙트 유효라고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아까 이랑 똑같아. 갑이 착오가 있었는데 대리인 약정은 착오가 없어요. 계약은 취소해요? 퍼펙트 유효야?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원리죠. 그죠? 그 다음에 판단 기준입니다. 자, 혹시 이중 매매가 있는 경우도 있죠. 네? 혹시 뭐 이렇게 할게요. 병이 대리인입니다. 뭐라고요? 자, 여기 정이 본인입니다. 본인이 보세요. 갑토지를 갖다가 병원 대리인 시켜가지고 사는 겁니다. 돈을 갖다가 5억을 제공해가지고 자, 매매 계약해가지고 정이 등기까지 친 겁니다. 뭐 했다고? 쳤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갑하고 약정했죠? 네? 근데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을 했어요. 무슨 가담? 자, 대리인은 적극 가담을 했습니다. 정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고 등기만 넘겨받았으니까 선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을이 와서 뭐라고 시비하겠어요? 병이 적극 가담했으므로 이 등기는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다 주장하겠죠. 그럼 또 정은 또 뭐라고 그래요? 얘가 나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이 등기는 뭐다? 유효다. 그럼 판단 기준이 지금 병이에요, 정이에요? 누가 서 약정했어요, 여기서는?
병이 약정, 갑이 약정했으니까 판단 기준은 누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얘를 기준 잡아야 됐으니까 이 계약은 뭐하다? 무효다. 밑에 판례 읽으세요. 대리행위의 기준은 누구다? 대리인이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 양도의 적극 가담 여부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왜요? 아니 가서 약정을 누가 했어요? 대리인이 가서 약정했을 때 적극 가담 판단은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부동산 이중 양도에 적극 가담해서 부동산을 이중 매수한 경우 이는 반사이세 법률에서 무효가 되죠. 이 무효가 적법성 무효입니까? 타당성 무효입니까? 적법성, 타당성? 타당성. 왜 구별해요? 타당성 들어가면 못 돌려받는 영역, 불법 원인 급여이다. 강행법규 적법성은 돌려받는 영역이죠. 본인 갑이 대리인의 적극 가담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역시 무효임은 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가서 병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고 갑은 아무리 몰랐다더라도 판단 기준은 약정한 자로 했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선의, 대리인은 적극 가담. 본인 기준이 아니니까 적극 가담이니까 무효가 되죠. 적법성 무효, 타당성 무효. 제일 중요한 데가 여기에 116조. 자, 다음 넘기시고요. 110페이지에 이제 대리인 능력이 나옵니다. 자, 색깔 들어갔는데 영역 표시하셔야 됩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 행위를 하는 데에는 무슨 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 갑이 굳이 능력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계약시키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본인 갑이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잘 아는 18세 미성년자한테 뭐예요? 대리권 줘가지고 가서 네가 뭐하라. 에? 컴퓨터를 팔아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이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모르니까 잘 아는 미성년한테 부탁해서 사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시켰어? 갑이 을한테 모르니까 그 사실을 잘 아는 누구한테? 미성년한테 맡겼어. 네가 사와라. 수급을 줄 테니까. 그 미성년 가서 컴퓨터를 뭐 한 거예요? 사왔다는 얘기야. 그럼 효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포인트 가겠죠. 그럼 미성년자가 가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계약이 취소일까, 퍼펙트 유효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미성년자가 가서 약정했죠. 이게 취소일까 퍼펙트 유효일까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느낌이 퍼펙트 유효인 것 같아서 한 거예요. 그냥 찍은 거예요. 네, 느낌도 좋아. 괜찮아요. 그렇게 찍는 거예요. 그럼 여기 행위 능력 있죠. 효력 요건의 표를 보세요. 이 표에 보면 행위 능력 있죠. 행위 능력의 대표가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행위 능력 없이 법대 동의 없이 자신의 물건을 팔게 되면 취소입니다. 미성년자, 행위 능력 없는 자가 누구 동의 없이 법정 자신의 물건을 팔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미성년자가 자신의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 자격으로 들어오면 뭐로 들어오면? 대리인 자격. 둘 중 하나입니다. 유권대리, 무권대리 둘 중 하나입니다. 유권대리, 무권대리 둘 중 하나입니다. 유권대리는 출발이 4번에서 시작합니다. 몇 번이요? 4번. 무권대리는 몇 번? 1번. 따라서 3번 가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재정시합니다. 행위 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대리인 자격 들어오면
취소란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유권 대리, 무권 대리 둘 중 하나죠. 지금 유권 대리죠. 그럼 몇 번이에요? 4번. 결정했습니다, 지금. 뭐 했다고? 내가 18세입니다. 몇 세요? 18세. 그럼 굳이 능력 떨어진 사람을 대리인 선임했죠. 자, 이래놓고서 이제 시험 문제. 갑 본인은 을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해 보세요. 근거가 뭐죠? 몇 번이므로? 여기 가서 놀면 된다, 안 된다? 한 번 더 기회 드립니다. 미성년자 자신은 자신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자, 선택해 보세요. 없다죠? 근거를 대시오. 방금 전에 뭐 있으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한 번 더 기회 드릴게. 18세 부모 법정 대리인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왜 애한테 대리권 줘가지고 계약을 시키느냐고. 내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해 보세요. 네?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없어요. 여기 딱 고정시켰으면 되는 거지. 한 번 더. 평. 상대방 평. 제가 미성년자죠. 저걸 미성년자임으로 이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네? 근거를 대세요. 몇 번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갑의 대리인 을이 미성년자였을 때 약정하더라도 이건 취소 문제가 아닙니다. 취소라는 것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물건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팔았을 때 쓰는 얘기고, 미성년자가 무슨 자격 들어오면 유권 대리, 무권 대리 둘 중 하나지. 유권 대리니까 4번이니까 갑도 뭐 할 수 없고 자신도 취소할 수 없고 이쪽도 취소할 수 없다. 물론 여기서 위임계약을 통해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가 있겠지. 위임계약. 그럼 위임계약 자체는 자기들끼리는 뭐 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있어도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건 그들의 문제고, 지금 포인트는 이 계약 자체를 뭐 하지 못한다. 누구를 보호하려고? 이자를 보호하려고.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미성년자가 약정 의사표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의사를 표시해야 되겠지. 그래서 의사 능력은 있을까? 그럼 이걸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능, 두 번째 능이 있죠. 두 번째 능력 없는 자 대리인 될 수 있죠. 단 그 옆에 정신줄은 있어야 돼. 여기다가 생각을 해보라니까. 여기다가 이 표에다가 그래, 행위 능력 없는 자도 뭐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약정은 해야 되잖아.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딱 정립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죠. 제가 목표가 언제다? 8월 15일 민법에서 해방되는 날. 그러니까 다른 과목 가가지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 한다? 하셔야 됩니다. 그때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 한 장짜리에다가 들락날락하면 나중에 민법 별거 없네. 뭐 이 정도까지 하지. 그 이상 하면 욕심이고, 이렇게 이 선을 그을 수가 있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민법 잘하면 뭐야? 다른 과목도 잘해, 안 해요? 오늘 누가 써놨는데 이렇게 놨어요. 교수님, 저는 1차 합격생입니다.
근데 2차만 준비하는데 1차 민법 점수가 별로 안 좋아서 다시 1차 민법 들으러 왔습니다. 그 제가 뭐야? 박수 치는 겁니다. 왜? 2차만 공부한다고 2차만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 전부 다 암기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민법 점수가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지 2차 할 때도 그거 바탕으로 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에 민법이 왜 1차에 있는 거예요? 2차를 뒷받침하는 1차가 바로 뭐다? 그럼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이 중개사법에 나오죠? 안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나오죠? 그 허가지역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지역? 법정지상권도 나와요, 안 나와요? 중복돼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고서 뭐 한다? 민법 점수를 자꾸 높여는데 며칠이야 목표가? 8월 며칠? 그러니까 8월 15일 팔짱 끼고서 그렇지 그러다 다른 거? 이상한 나면 그때 또 한 번 뜨면 되는 거야. 그렇게 공부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 행위 능력잼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뭐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본인 갑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수권 행위가 대리 행위의 제한 능력 때문에 취소하는 여부는 별개의 문제죠. 아니 뭐 갑이 을한테 뭐 위임 계약을 뭐 철회하고 취소 그건 그들의 문제고 을이 대리인 자격으로 약정하면 그 계약은 퍼펙트 뭐함으로 4번 임으로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갑니다. 대리 효과 있죠. 자, 효과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직접 가요? 들렸다가? 그러니까 아까 여기는 뭐 없습니다만 아까 원상 회복도 병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을한테 하는 게 아니고 갑한테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들렸다 가는 게 아니고 직접. 자, 본인의 능력 있죠? 쓰세요. 본인은 살아만 있으면 된다. 본인은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본인 살아만 있으면 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살아만 있으면 무슨 능력은 있어요? 권리 능력은 있죠.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본인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돼? 뭐 의사 능력, 뭐 애가 태어났는데 뭐 알아 모르지 뭐. 본인은 살아만 있으면 된다. 시험 안 나옵니다. 자, 거기까지 뭐에 가는 거? 대리권 하는 얘기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112페이지. 자, 맨 위에 제목이 뭐예요? 복대리. 복자가 반복할 때 복이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숟가락 하나만 딱 얹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자, 을이 대리인이죠. 을이 뭐라고요? 대리인입니다. 자, 친한 친구가 제주도에 삽니다. 팔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며칠 뒤 전화 옵니다. 야, 나 이번에 발령 났어. 서울로 발령 났어. 어떡하지? 내가 팔아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갑이 뭐라고 그래요? 제주도에 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그러면 네 친구 한 명 또 어떻게 소개 좀 시켜 네가 좀 해주라. 알았어 그러네요. 그래서 을이 자기 친한 친구 을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토지를 좀 뭐 해달라 좀. 그러면 이 을투가 복. 대리인이 반복됐다. 무슨 대리인? 그러면 복대리인이 누구랑 계약을 하는 거죠? 병하고 약정하는 거죠. 복대리도 약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약정할 때 갑의 대리인 을투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 그죠? 그럼 연습하세요. 갑의 대리인 을 약정 병약정이죠. 약정은 대리행위죠. 누구 이름으로? 갑 본인 이름이지. 을이 을투로 가야 되지.
대리인이 복대리로 가야 되지. 그게 복임행위.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행위? 복임행위 할 때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해요. 본인 갑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요? 부탁은 누가 했어요? 의리했지 갑이 한 게 아니잖아요. 부탁은 의리한 거지 갑이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복대리 선임 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을 대리인 이름으로 간단 말이야. 복임행위. 그러면 을투가 복대리인이죠. 약정평하고 약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약정할 때는 누구 토지를 팔겠다고 얘기해야 돼. 갑토지 소유권 약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투가 하는 건 뭐다? 대리행위야 복임행위야? 이해됐어요? 최초의 갑대리인 을이 약정 대리 행위하죠. 누구 이름을 걸고 본 이름. 근데 대리인이 누구한테 가는 거야 지금? 복대리 선임하러 가잖아요. 이게 무슨 행위?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하죠. 그러면 을투도 약정평 약정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행위야? 그러니까 을투는 누구를 대리하는 거야?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지 대리인 대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대리인 을의 대리행위와 대리인의 복임행위는 같다 다르다? 말장난 싸움하는 데요. 그러니까 을 밑에다가 을투 하나 숟가락 얹어 놓으면 게임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까. 그래서 의를 보세요. 영역 표시하시고요. 복대리인이란 을투죠? 대리인 을이죠? 을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을이 을투할 때는 대리인 이름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을투는 누구를 대리해요?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대리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밑에 말장난 하는 거죠. 자, 가로 1번 복대리인은 역시 대리인이 되겠죠. 그죠? 자, 2번 체킹.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요. 누구 이름이 아니고 본인 이름이 아니지요. 따라서 복대리 선임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가로 3번 체킹. 선임된 복대리는 가서 상대방 약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를 대리하는 거예요? 갚고 팔겠다고 약정하는 거니까 본인을 대리하죠. 자, 네 번째 거 복대리 선임하면 대리인 대리권은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 문제입니다. 자, 잠깐 절 보세요. 자, 이미 대리인은 함부로 복대리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요? 이미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하기 싫으면 뭐 하면 돼요? 아니,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뭐. 자, 법정 대리는 법정 대리할 때는 미성년자 본인을 생각하세요. 에?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뭐가 있는 거예요?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한테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이쪽은 예외적으로 복임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언제 하는가? 첫 번째, 본인이 허락한 경우. 뭐 한 경우? 두 번째는 허락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면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책임도
선임 감독상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도 뭐 한다? 선임하고 감독할 때 선임 감독상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걸 과실 책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무슨 책임? 과실 책임. 그러면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할 수 있죠. 그럼 책임이 전적인 무과실 책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식을 낳았으면 성년 될 때까지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조문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만약에 선임했다면 이게 들어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113페이지에 122조를 체킹하시고 그 조문을 분석을 꼭 잘 해놓으세요.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죠. 이 책임이 무슨 책임일까? 전적인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121조 1항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죠. 그걸로 올라가시면 돼. 113페이지에 조문 있잖아요. 조문이 메뉴에 두 개가 있죠. 120조하고 몇 조? 전조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했을 때는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죠. 연결하면 되겠네. 125조에 있는 그 이야기를 화살표 그으면 되잖아. 어디로? 122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조가 뭐냐면 122조 앞에 있는 게 몇 조? 121조 1항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있잖아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임의대리도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잖아. 됐고요. 넘기시고. 자, 그건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 114페이지에 123조 1항 체킹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114페이지 맨 밑에 조문 첫 번째 항. 을투 복대리인은 가서 약정해야 되겠죠. 약정할 때 누구 재산권 판다고 얘기해야 돼요? 본인 재산권 이전 약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리한다? 그 맨날 이거 가지고 뭐야? 대리인을 대리한다 그러면 틀리겠지. 복대리 가지고 말장에 놀아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한 문제 내기 딱 좋습니다.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 거. 그러니까 아까 갑의 대리인을 약정 그 밑에다가 을투하고 약정 수가 얹어놓으면 된다고 그랬지. 최초의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 대리인이 복대리 가는 거 있죠. 복임행위죠.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 있죠. 그럼 선임된 복대리인도 가서 약정 대리행위를 하는 거예요. 복임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리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이름. 그것만 잘 기억하면 연결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뭐야? 563조에다 붙여먹는 거 아니야, 계속. 몇 조에다가? 계속 붙여먹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116페이지 갑니다. 자, 드디어 이제 무권 대리가 나옵니다. 무슨 대리요? 무권 대리 반대말이 뭐죠? 유권 대리죠. 무슨 대리? 그러면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죠. 네?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어야 돼. 다시 갈게요, 이쪽으로. 여기에 뭐가 없다는 것 뿐이에요. 여기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지.
그죠? 이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단지 뭐가 없다는 것뿐이야. 행위 자체에 문제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무건 대리를 출발을 2번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확정 무에서 할 필요가 없고 이걸 일단 무슨 상태로 놓고 불확정 무효 상태에 놓고 본인 갑이 와서 추후로 인정해서 확정 유효가 되면 좋고 확정 유효가 안 되면 확정 무효가 되겠지. 그럼 확정 무효가 되면 이제 병도 화가 나잖아요. 그럼 누구 멱살을 잡아야 돼? 무건 대리인 멱살 잡고서 책임을 나중에 물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리권 반대, 유권 대리의 반대말은 뭐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무건 대리가 종류가 사실은 두 가지예요. 몇 가지? 두 가지인데 무건 대리인데 본인한테도 책임 일부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백지 위임장을 줬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백지 위임장을 주고 갑이 해외 여행을 갑니다. 요즘 여행 가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지. 요즘 해외여행 갔다 오면 몇 주간 또 적어야 돼? 2주간. 그럼 보통 사람들 2주 동안 쉬는 동안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회사 잘리겠지. 못 가지.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얘기야. 백지 위임장 들고 있던 이 대리인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지는 맨날 놀러 다니고. 그래서 담보 대출 받아러 또 톡톡이 온 거야. 뭐 받아라고? 담보 대출.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뭐 하는 거야? 이제 헤어지려고. 그럼 백지 위임장에다 뭐라고 적고? 매매 적고 병한테 보여주고 팔고. 아까 중도금 잔금 받을 수 있어 없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받고 먹고 튀는 거야. 그러면 을이 먹고 튀었을 때 이제 병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백주 위임장에 대리권 있다고 해서 계약한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와가지고 추인할까 추인 거절할까? 절대 추인 안 하지. 나는 그상 카톡에다 나는 지금 담보권 설정을 없지 난 준 적이 없다. 근데 병도 할 말이 있어 없어? 네가 백지 위임장을 주는 바람에 거기다 대리인이 적었으니까 백지 위임장 준 너한테 책임 일부가 있지 않느냐. 그 네가 뭐 하라? 책임져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만든 제도가 표현 대리.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그래서 본인한테도 뭐가 있으면 본인한테 책임이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 쓰는 제도가 무슨 대리다? 이 종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본인한테 뭐가 없다면 본인한테 책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이걸 협의의 무건 대리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앞에다 이런 말 쓰는 게 사실은 좋아요. 넓은 의미의 광의, 의 무건 대리에는 여기 뭐다? 협의, 좁은 의미의 무슨 대리? 무건 대리가 있고 하나 남아있는 게 제목이 뭐다? 제목 위치를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광의 무건 대리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협의 무건 대리가 있고 하나 남아있는 것이 무슨 대리다? 네. 이 표현 대리라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 표자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사실 견자거든. 뭐라고요? 볼견자인데 학자들이 이걸 현자로 읽어요. 뭐로 읽는다고요? 표견 대리도 상관없어. 근데 하도 편편하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뭐가 있을 때 그러니까 표현대리 소속이 어디다? 어디다? 무건대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출제 이렇게 나옵니다. 유건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소속이 어디다? 무권대리다. 그래서 표현대리 종류가 3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요? 그래서 116페이지에 보시면 광의에 무슨 대리가 있다? 무권대리. 자, 표현대리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죠?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자, 묶어서 본다면, 자, 117페이지에 보시면은 표현대리가 나오는데 125조부터 나옵니다. 몇 조요? 125조. 자, 제목이 뭐예요? 대리권, 수요, 표시, 무슨 대리? 표현대리. 자, 여기다 말을 만들어 볼게요. 갑이 자기 토지 매각 대리권을 줍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써줍니다. 뭘 써준다? 위임장에다가 내가 너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마. 이렇게 위임장을 뭡니까? 준 겁니다. 자, 위임장을 받아서 을이 최저 5억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위임장 써줬는데 갑자기 갑 옆에서 F가 나타나가지고 저는 이거 7억에 팔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 듣고 갑이 바로 을한테 전화해서 네, 대리권 수요 행위를 철회합니다. 뭐 한다고? 수권 행위를 철회했죠. 그럼 이 사람은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갑이 위임장을 회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위임장 누가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을이 저 갑의 칭찬받으려고 병한테 네, 6억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얼마? 그럼 이거 들고 가면 누가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갑이 뭔 소리 하느냐? 위임장을 왜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을이 계약할 때 위임장을 병한테 제시했겠죠.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죠. 그럼 나중에 병이 갑한테 내놓으라 하면 갑이 뭐라고 그래요? 추인할까, 추인 거절할까? 인정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병이 따질 수 있는 게 그 125조라는 얘기예요. 제목이 뭐예요? 그럼 위임장 이거 준 적 있었죠? 그럼 위임장을 제시했죠? 그럼 갑이 대리권 수했다는 것을 병한테 표시한 꼴이 된 거죠? 그럼 병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표시를 신뢰했잖아요. 그럼 아무리 이쪽이 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인해주면 좋은데 추인을 뭐 하면? 그 조문 들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 신뢰했기 때문에 법원에다 소재기하는 거예요. 몇 조 책임지세요? 125조 책임지세요. 그 법원에서 125조 맞네. 을은 먹고 튀었겠죠? 그러니까 병은 몇 조 들고서? 소재기에서 인정받으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제3자는 병입니다. 누구요? 병에 대하여 타인을에게 대리권을 수요함을 표시한 자 갑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을과 제3자 병간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위임장 회수하지 않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쪽이 알 또는 알이면 뭐라면? 알 또는 알이 뭐예요?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그죠? 누구는 책임이 없다,
알았다 또는 뭐요? 알 수 있었다 라고 한다면 누구는 책임이 없고 결국은 병이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지 말이 맞겠지. 몰랐다 또한 알 수 없었다. 이리 해야지 책임 묻는 거죠. 이렇게 길게 나오니까 이걸 고친 말이 뭐예요? 고친 말이 이거죠. 선이 또한 무가실이고 위의 것은 악이 또는 유가실이죠. 결국 이럴 때만 묻는다는 얘기죠. 병이 선이 또한 무가실일 때 본인한테 책임을 묻겠다. 그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117조 관련된 이야기를 펼쳐볼까요? 118페이지. 자, 가로 3번 요건 봅니다. 대리권 무슨 표시? 수요 표시. 갑 대리권을 수요 병 표시한 거죠. 그 안에 갑을 병이 있어요. 뭐라고요? 갑 대리권을 수요 병 표시한 거죠. 수권행위 있었다는 사실을 알린 거죠. 색깔 보니까 거기 무슨 통지? 관념 통지.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이 월권대란 말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수요 범위 내에서 했을 때 이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위임장에 있는 이 수권 행위보다 초과를 하죠. 네? 넘었죠? 그러면 126조로 넘어갈 수 있다. 이야기예요. 126조가 권한을 넘은 무슨 대리다?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로 넘어갈 수 있다. 이야기예요. 표시 범위 내에서 했을 때 이 조문을 적용하고 만약에 이 표시를 초과하면 넘어갑니다. 권한 넘은 표현대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대리행에 누구 있어요? 상대방 있습니다. 이 상대방은 특정인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여도 상관이 없다. 상대방은 누구다? 특정여도 좋고요. 누구도 좋다? 불특정. 혹시 신문 광고로 때릴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될 것이고, 네 번째는 상대방은 뭐일 것? 무권대리 몰랐고 그리고 알 수 없었어야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다가 별표하시고, 자, 이건 이제 타인에 대해서 일정한 직함, 명칭, 상호 등 자기 명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한 경우 있죠. 자기 명의 이름을 쓰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있죠. 묵인하는 경우 있죠.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갑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을이 그 연예인을 이름을 걸고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 모집할 때 돈을 일정 금액을 받겠죠. 그래서 그 연예인 보고서 회원 등록했는데 그걸 다 돈 들고서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튄 거야. 그럼 회원 등록한 사람들은 튄 사람한테 뭐라 안 그러지? 그럼 누구한테 가요? 가서 따지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라고.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그 연예인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이름 사용하는 것을 뭐 했다? 허락했거나 또 사용하는 것을 뭐 했다? 묵인했다면. 그래서 먹고 튄 놈한테 뭐라고 안 그래. 항상 남아있는 사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이름을 갖다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면 나중에 뭐예요?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 책임질 염려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가지고 나오면 그 5번 가지고 나올 것이다.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120페이지 갑니다. 제일 많이 나눈 데가 126조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대리인의리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했죠.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그 대해서 뭐가 있다는 것.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럼 아까 요거는 대리권이 없었죠? 그죠? 근데 권한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갑이 을한테 무슨 위임장 주고서 하얀 백지 위임장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서 뭐 받아와라? 담보대출 받아와라. 은행 가서 했더니만 가서 이걸 뭐 해버려요, 그냥. 매매하고 먹고 튀었지. 그러면 기본 대리 권한을 뭐 했다는 거예요? 권한을 뭐 했다? 이게 넘었다는 얘기예요. 넘었다. 그죠? 그럼 병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럼 본인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럼 갑은 추인할까, 추인 거절할까? 상식적으로. 절대 인정 안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추인에 문제가 없으면 추인을 뭐 하게 되면 거절하게 되면 이때 이제 병이 뭐 할 거예요?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몇 조 소송? 126조. 권한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그대로 뭐야? 해줘야 되겠죠. 이게 뭐다? 권한 넘은 표현대리. 그래서 이 권한은 잘 생각해 보세요. 좁게 해석해야 될까? 넓게 해석해야 될까? 아니, 백지 위임장 준 표현대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권한은 좁게 하지 말고 뭐다? 넓게 해석해야지 병을 보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권한은 뭐다? 무조건 넓게 해석하면 답이 맞을 것이다. 자, 그래서 121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판례 두 번째 겁니다. 판례 두 번째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하라고 대리권 줬습니다. 등기 신청은 공법상 대리권입니다. 무슨 권? 법원 가서 등기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해서 넘어서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하고 왔습니다. 무슨 행위요? 그럼 상대방은 얘가 대물변제하는 사법행위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 대리 권한이 뭐라 할지라도 등기, 신청, 공법상 대리권일지라도 행위 자체가 사법행위 아닙니까? 행위 자체는 사법행위죠. 그러니까 뭐야?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일상가사 대리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맨 밑에 3번 있습니까? 무슨 가사 대리? 그처럼 부부가 돼가지고 서로 일상 대리권이 있죠. 타방 배우자가서 일상가사 대리했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일방 배우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 그랬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부인께서 갑자기 누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했다가 몽땅 말아먹는 경우도 있어 없어? 채권자 몰려니까 어떻게 해요? 집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럼 남자는 멍 찌다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한테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이제 무슨 대리가 성립하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 남아있는 배우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됩니다. 이랬어요? 근데 만약에 표현대리가 인정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면?
그 일방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죠. 살고 싶으면 가서 추후로 인정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살기 싫으면 주인 거절해서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채권자들이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 몰려와가지고 막 난리치니까 거기서 부끄러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회사에서 부끄러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빨리 말하고 꺼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한다고 그랬죠? 책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그것도 헤어져야 돼. 그럼 끝까지 칼이더라도 뭐라고 해야 돼요? 책임. 아니, 못 지겠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이 살 거면 뭐 하면 되는 건데, 헤어질 건데 괜히 뭐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상가사 대리는 이게 법정 대리입니다. 무슨 대리? 그래서 권한 넘은 표현 대리의 이 권한은 법정 대리권도 들어가고 복대리권도 들어가고 공법상 대리권도 들어가고 쪽쪽쪽 모를 때는 뭐 한다 그냥 다 있다라고 그냥 생각해 버려. 좁게 해석, 넓게 해석, 넓게 해석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122페이지 보시면요. 자, 특히 4번 별표해 두세요. 몇 번이요? 4번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효과가 인정되면 본인이 뭐 해야 돼요? 책임 다 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 넘어가셔가지고요. 자, 123페이지 보시면 이제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있죠. 자, 과거에 대리권이 있고 지금은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요. 회사에 다니던 이사가 회사에서 해지 당합니다. 이사가. 그러니까 회사 고용이 끝나니까 앙심을 품고서 물품 구입을 합니다. 뭐 한다고? 원래 물품 관련된 부패는 이사입니다. 회사에 잘리니까 그 앙심을 품고서 뭐 합니까? 엄청난 물품을 뭐 해버려요? 구입을 하고 도망가 버려. 그럼 저쪽에서는 이 사람이 아직도 뭐인 줄 알고?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뭐 한 거예요? 물품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가 없어? 대리권 없으면 회사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필요 없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대리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사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요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 대리 종류 3가지 중에서 126조를 잘 기억하세요. 몇 조요? 판례 얘기일까요? 주로 판례 얘기. 무슨 얘기? 판례 얘기. 네, 잠시 쉬었다가 협의 무권 대리랑 묶어서 설명할게요.